정혜림의 발칙한 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상하이 총영사관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가지 신문들에서 주 상하이 총영사관에 파견돼 근무하던 한두 명도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딱 한 사람, 중국인 여성과 함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근데 거기다가 영사관의 주요 자료까지 유출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국정원 직원이 얼치기 같은 짓으로 국제적 망신을 사더니, 이번에는 영사들이, 우리 외교관들이 중국에서 여자에 홀려서 우리의 그 주요한 정보들을 쏙쏙 안겨줬더라라는 뉴스가 함께 들려오네요. 네, 우리의 외교력, 이명박 정부의 외교력,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첫 곡 듣고 오늘 이야기 먼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신청곡 있으신 분 올려주시고요. 첫 곡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로 준비를 했습니다. 신청곡 주세요. 네,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들어보셨습니다. 무슨 바람이 불까요? 불륜의 바람? 네, 왠지 이 상하이 스캔들 이야기를 하다가 바람이 분다 들어보니까 불륜의 바람? 뭐 이런 게 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노래인데, 그죠? 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봐야죠. 도대체 상하이 총영사관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라고, 네. 참,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국제적인 망신을 있는 대로, 그것도 한국의 고위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구체적인 좀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중국 상하이 주재에 있는 한국 외교관들이 30대 중국 여성, 한 명이죠. 여러 사람이 아니고. 한 명과 잇따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 과정에서 정치권 핵심 인사들의 연락처,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 등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주 상하이 총영사관에 파견돼 근무하던 법무부 허아무개 영사, 그리고 지식경제부 김아무개, 그리고 외교부 박아무개 영사, 전 영사예요. 네, 이분들이 주로 영사관 주요 자료를 유출했다, 이런 제보가 접수됐고요. 이것에 관련해서 국무총리실이 조사를 벌인 결과 3분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일단 5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까지 있다고 하네요. 네. 대박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와, 그 중국인 여성 정말 대단하다, 완전 판무파탈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얼마나 매력적이길래.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어떤 곳에서는 7명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뭐 그렇던데. 그 김씨라는 분이요. 네, 김아무개, 지식경제부 김아무개 씨.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각서 이런 것까지 썼대요. 이 중국 여성에게 각서 내용이, 나는 다시는 그 중국 여성이 덩씨인데, 덩씨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고 내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으로 6억 원과 손가락 하나를 잘라뜨리겠다 라고 자필로 쓰고 서명한 각서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뭐 참 웃기죠. 뭐 근데 웃긴 게,
이 사람만 단둘이서 이렇게 했던 거면 그래요. 뭐 그것마저도 부인이 있으면 또 불륜이고 이럴 텐데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여러 명의 이 한 여성이 여러 명의 남자와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 정보를 빼가고 이러는 걸 몰랐을까 정말. 진짜 어쩜 이렇게 아무리 여자의 눈이 멀었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이런 6억 원과 손가락 하나 잘라드리겠다 이런 각서를 쓸 정도로 참 정신이고 뭐고 다 빼준 거죠 여자한테. 네. 근데 웃긴 거는 이분들이 정작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당사자분들이 한결같이 그런 거 전혀 아니다. 업무 때문에 가끔 이 사람하고 만나서 친하게 지냈을 뿐 불륜이 있었던 건 절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친하긴 친하셨던 모양이에요. 올 초부터 청와대, 법무부, 국정원, 뭐 언론기관 등등의 주상하의 이 총영사관에 대한 투서가 계속해서 이어졌었다고 하는데요. 이 투서에는 이런 외교관들, 제가 말씀드린 이분들하고 이 중국인 여성하고 아주 가깝게 몸을 밀착한 채 찍은 사진들이 투서로 들어왔었다고 하네요. 그냥 이렇게 가까이 찍을 정도로만 친하지 그런 건 아니다, 불륜은 아니다라고 끝까지 얘기를 하려나? 네, 모르겠네요. 중요한 건 이분들이 뭐 불륜 관계를 맺은 것도 참 창피한 일이긴 한데요. 그것도 부끄럽기도 한데 여기에 우리나라의 주요 외교 정보들이 쏙쏙 빼나갔다 이겁니다. 네, 진짜 이건 어떤 분들은 한국판 새끼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영화 새끼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시던데 이 여성에게 기밀 자료를 이 여자분이 가지고 있는 기밀 자료가 또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네, 남자들이 알아서 갖다 바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 기밀 자료가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찾아보니까요. 국내 기업의 중국 주재원으로 일하는 한국인 남편이 불륜을 의심한 아내의 USB에서 확인해서 법무부에 넘겼다고 하네요. 이게 신고가 없었으면 이것도 알지 못했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대통령 영부인 전화번호까지 있더라고. 대박이죠. 네. 이게 준 사람이요. 이명박 캠프에서 활동했다가 상하이 총영사로 취임했던 아까 이야기 드린 김모 씨, 김 영사. 네. 그분의 손에서 넘어간 뭐 그런 거라고 하네요. 대통령 영부인 전화번호까지 있다고 하니까 웬만한 우리나라 주요 뭐 사항들은 다들 들어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오랜만에 오신 지코님. 아니 그 정신 나간 모지리들은 전부 미혼이래요. 마누라 있고 자식도 있을 텐데 인간들이 어찌 그런 짓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됨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게요. 진짜 제 생각에도 그래요. 이분들이 분명히 이렇게 외교관으로서 총영사까지 하실 정도면 다들 이 와이프와 토끼 같은 자식들이 다 있을 텐데 자식들도 웬만큼 더 장성하고 그런 상태일 텐데요. 이분들 이렇게 나이 지긋하시고 그런 분들이 30대 중국 여성에게 홀라당 넘어가서 우리나라 이 주요 외교 정보까지 갖다 바쳤다고 하니까 그것도 각서로 내가 다른 사랑하지 않는 게 거짓이면 6억 원과 손가락 하나 잘라드리겠다 이런 각서까지 쓰면서 네, 정보를 유출시킨 게 참 너무나도 황당합니다.